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두 번째로 갑니다.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 드디어 대망의 다이슨 스피어를 풀 겁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니다 벨리르라는 곳입니다. 토르가 망치 고치러 간 곳이다. 요게 이제 일종의 다이슨 스피어 비슷한 형태입니다. 중성자 별을 고리가 감싸서 에너지를 얻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게 일종의 링월드입니다. 링월드.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1937년 SF 소설가 올라프 스태플든의 스타메이커라는 작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저 당시에는 저게 공상의 영역이었어요. 다이슨 스피어가. 하지만 1959년 프리먼 다이슨이 최초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다듬어서 논문으로 낸 거죠. 공상의 영역으로 냈는데 프리먼 다이슨이 또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어. 요게 이제 다이슨 스피어인데 인류가 지금 문명을 만들어서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류가 문명을 건설하고 생존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에너지? 그렇죠. 바로 에너지다. 인류가 변화하기 시작한 계기도 결국 에너지. 불을 다루면서 변화했고요. 또 생식 대신 화식을 하면서 섭취하기 좋은 형태로 우리가 먹잖아요. 네. 에너지를 빠르게 섭취하는 거야. 에너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석탄과 석유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응집되어 있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쉽게 얻음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결국 이렇게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양자역학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됐죠? 우리는 이제 핵분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서 핵 에너지로 발전을 하죠. 핵분열 에너지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는 에너지를 쓰는 인류의 방식이나 양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발생을 하고 우리가 감히 다룰 수 없는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대체 에너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핵분열을 넘어서 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핵융합 에너지도 연구를 하고 있죠. 모든 과학자들이 결국 세상을 바꿀 때 관심 갖는 부분이 뭐냐면 딱 이거 하나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때 우리가 뭘 고민하냐면 지구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로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다들 이제 뭐 지구에서 무언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때 프리먼 다이슨은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 태양열. 다이슨 스피어는 좀 달라요. 다이슨 스피어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모든 행성과 소행성을 부숴서 모성 주위에 거대한 껍질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받아 그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태양 에너지를 지구에서 받을 게 아니라 네. 아예 태양을 아예 껍질로 싸서 나오는 에너지를 깔끔하게 아주 그냥 빨아먹자. 요거 나왔을 때 SF 작가들은 진짜 기립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이 일리가 있는 게 네. 태양은 초당 1조 개의 핵폭탄이 터지는 거랑 비슷한 에너지를 내요. 여기서 오는 에너지를 지구가 요만큼만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요만큼 오는 거를 모아서 그게 지금 석탄, 석유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만큼으로 광합성하는 식물들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이걸 먹은 동물들이 또 에너지를 얻고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에너지에 고작 22억 분의 1을 지구가 지금 쓰고 있어요. 미네랄을 열심히 캐고 있는 SCV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수 제한이 없는 스타크래프트입니다. 네. 미네랄을 무려 22억 마리의 SCV가 캐고 있어요. 우와. 하지만 그중 커맨드 센터에 도착하는 SCV는 단 한 대. 근데 그것만 해도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수천 배가 넘는 에너지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인류한테는 너무 어마어마한 에너지라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야. 다이슨 형님은 22억 마리가 미네랄을 캐는데 고작 한 마리를 받는 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태양 주위를 꼼꼼히 둘러싸는 구조물을 지어서 태양의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위성의 동력이 되는 태양광 패널로 저렇게 태양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컨셉이 뭐냐면 네. 아주 과학적으로 이게 왜 비과학적인지를 설명하는 건데 재밌는 건 이거 훌륭한 과학자가 만든 거라는 거야. 아 근데 이 형을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2021년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500년쯤에 되는 인류 과학자가 떠올릴 만한 걸
이미 이 당시에 떠올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인공위성 만들어 수성 근처에 띄우면 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 그냥 태양 쪽에다 한번 보내봅니다. 감싸게. 그러면은 바로 조각이 나서 태양으로 추락하겠죠. 네. 예, 이 말은 뭐냐? 그런 식으로 뭔가를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적에 공전을 하고 있어야 돼, 태양 주위를. 그래야지 얘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죠. 즉 공전하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들의 집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태양광 패널들을 메인으로 갖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저기를 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모아진 전력을 지구로 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먼저 고민합니다. 일단 첫 번째 위성이 태양 주위를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라그랑주 점이 나옵니다. 이 라그랑주 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주의 못을 박는 거랑 비슷해요.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라서 저기에 뭔가를 갖다 놓으면 걔는 못이 박힌 것처럼 딱 거기 박혀 있어. 태양과 지구와 뭐 어느 정도 중력 평형을 이루는 지점인 거죠. 일단 손쉬운 방법은 일단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야지 걔가 기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양을 둘러싼 구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L1, L2, L3, L4, L5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올려놓는 게 기본일까? 일단 L1과 L2는 얘가 태양 주위를 둘러싼 구의 형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쟤를 하나 놨을 때 쟤랑 비슷하게 이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쟤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 쟤 L2를 기준으로 이렇게. 혹은 L1을 기준으로 태양 주위를 도는 원궤도를 그려보세요. 나머지 모든 점이 전부 다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L3, L4, L5가 굉장히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왜냐면은 쟤네들은 안정된 못인데 얘네 셋이 같은 공전 궤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기다 딱 놓으면은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일단 세 개의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유리하죠? 네. 예, 그래서 L3, L4, L5를 기본으로 봅니다. L3, L4, L5가 지구 궤도랑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 세 개 점을 기준으로 공전하는 궤도에 이제 세 개의 못을 받고 위성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구랑 같이 돌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어려워 보여 지금 느낌이. 네. 예. 근데 얘네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채워진 걸 우리가 다이슨 고리 혹은 다이슨 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요게 완성되는 과정까지 사실은 저 세 개 못 박는 것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궤도를 돌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단순히 공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을 하나의 구조물 형태로 연결을 하는 게 필요해요. 요게 다 연결된 걸 링월드라고 부릅니다. 저렇게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네. 왜 구조물을 만드느냐? 저기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링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일단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에너지도 굉장히 여유 있어집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저기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렵다. 그리고 역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궤도를 돈다. 그래서 얘네가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링 형태로 태양 전체를 뒤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다이슨 수험입니다. 링으로만 태양을 덮었어. 링월드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 저게 다이슨 수험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다크 수험이거든요. 저게 디파일러라는 유닛이 쓰는 기술인데 네. 저기서의 다크 수험의 수험은 곤충의 떼를 의미하는데 다이슨 수험은 구 형태로 태양 전체를 덮어서 무리를 이루는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랑 비슷한 게 이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슷하다는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바로 GPS입니다. GPS라는 건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자동차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미국의 위성들 이름입니다. 24대 플러스 6대의 예비용 위성들이 지금 지구 전체를 다이슨 수험을 만든 거야. 물론 그 수험이 빈틈이 너무 많아. 근데 지구보다 태양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 도는 위성이 훨씬 많아야 되고요. 일단은 태양광 패널을 부착한 인공위성이 기본이죠. 하나의 태양광 패널의 크기가 1km다.
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다. 가정했을 때 과연 몇 개가 필요할까 인공위성이? 1km짜리 인공위성이 3경개가 필요합니다. 무게로 따지면은 1,000경톤의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태양광 패널, 아주 가벼운 태양광 패널만 달려있는 위성이다 했을 때도 1,000경톤의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자원을 얻기 위해서 뭐 어디서 캐서 뭘 만들자 이 개념이 아니라 재료를. 이제부터 행성을 분해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분해할 행성은 뭐냐? 수성입니다. 일단 가까워 태양에. 그래서 자원을 거기까지 옮기는 비용을 좀 덜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얘가 금속이 풍부해요. 지금 이 위성을 만들려면 금속 성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시 태양의 자기장 때문에 금속 애들이 많이 뭉쳐갖고 핵이 꽤 커졌을 것이다. 즉 수성은 분해하기 꽤 탐나는 행성이다. 태양계에 있는 일단 암석 행성을 전부 분해해도 이 3,000경톤의 재료가 안 나옵니다. 태양계를 떠나서 분해할 행성을 찾아내야 돼요 일단. 태양광 패널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다이슨 링, 다이슨 스피어는 여기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은 올리고 나면은 한동안은 우리가 거기 가서 못 고칩니다.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수명이 길어야 되고 고장도 안 나야 돼. 이 말은 뭐냐? 긴 수명, 단순한 구조, 절대 고장나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에너지, 다이슨 스피어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들어질 구조물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프리먼 다이슨 형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 실제 작업은 인간이 뭐 에너지를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동화된 기계가 해야 돼요. 우리의 에너지를 여기다 못 쓴다는 거야. 뭘 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태양 주위를 감싸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지구 에너지는 아까우니까 못 쓰고 그것도 태양 에너지를 쓴다. 요런 애가 필요한 겁니다. 월-2 같은 자동화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요 로봇이 에너지를 받아서 행성 표면을 파헤치고 필요한 재료를 정제하고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위성을 만들어서 이 완료된 위성을 발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로켓을 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라고 봐요. 다이슨은. 일반적인 로켓을 사용해서 올린다는 것은 자동화하기에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고속의 전자기장 선로를 깝니다. 바로 레일건입니다. 레일건.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라는 만화에서 레일건을 발사하는 이 소녀의 모습입니다. 위성을 잘 접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접힌 것처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레일건에 올려놔요. 그럼 레일건이 이제 바로바로 발사합니다. 적당한 곳에 투하가 되겠죠. 그럼 도착하면 얘네들이 펼쳐지는 거야. 착착착착 펴짐으로써 다시 본인의 역할을 딱 하게 된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몇 개가 성공하잖아요. 그럼 얘네가 올라가서 에너지를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속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우선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모이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은 이 모인 에너지로 더 많은 자동화 로봇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고 행성을 분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만큼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서 또 더 많은 에너지를 모을 거고 이게 어느 순간 특이점을 지나면은 이 다이슨 링, 다이슨 스피어를 만드는 속도는 가속화가 될 겁니다. 다이슨 스웜이 일단은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얘가 모든 위성이 연결이 돼서 구조물 형태가 되면 하나의 구체가 만들어집니다. 최종 완성형을 다이슨 스피어라고 부릅니다. 다이슨 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기술에서 추정하는 건데 다이슨 스피어의 개발이 일단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완성까지를 한 몇 억 년 단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봐요. 태양의 남은 수명이 50억 년 정도라고 봐요, 대충. 근데 일단 만드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0억 년, 20억 년쯤 있다가 다이슨 스피어 개발 들어갔어. 근데 그때부터 한 완성까지 한 30억 년 걸렸어. 그러면은 완성을 해도 실사용 시간이 별로 안 남아. 가성비가 안 나오죠. 물론 기술 개발이라는 게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쵸. 특이점을 딱 지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지죠. 폭발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시점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우리는 태양 에너지의 20억 분의 1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스피어를 통해서 이렇게 모은 에너지가 현재 태양의 전체 에너지의 1%만 돼도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인디어런스 호처럼 항성 간 이동이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에너지 자체가 다른 거야.
너무나 스케일이 커진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막 출퇴근을 토성으로 하는 거지. 어디 다녀 그럼? 나 토성 다닌 지 꽤 됐지. 그럼 야 그쪽 괜찮아? 막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야. 왜냐면 너무너무 간단해지니까. 그런데 어떤 성공한 문명에서 다이슨 스피어를 실제로 만들어서 제대로 쓰고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백조자리 쪽에 태비의 별이라 불리는 KRC 846285E라는 천체예요. 네. 왼쪽은 적외선으로 관측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자외선으로 관측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구에서 1470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근데 최대 22% 정도의 불규칙한 밝기 변화가 관측되는 별이에요. 뭔가 인위적으로 이 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무언가가 있다 지금. 이거의 주요한 원인으로 다이슨 스피어가 지목이 한번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 밝기 변화가 너무 불규칙해. 이 말은 뭐냐? 인공 구조물이면은 적어도 이것보다는 규칙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불규칙적이라서 다이슨 스피어가 아닐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뢰도가 지금 좀 떨어진 상태죠. 그리고 M51 소용돌이 은하라고 불리는 나선 은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곳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저 구멍들이 지금 다이슨 스피어일 수도 있다. 에너지를 비정상적으로 어딘가 흡수하고 있는 외계 문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완전히 추측에 불과하긴 합니다.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다이슨 형님이 얼마나 눈을 반짝거리셨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과학자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 중에 정말 완전한 공상의 영역이 아니었던 게 있었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 말이 됩니까? 완전한 공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랬죠. 저게 이제 전격 지작전이라는 옛날 드라마입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주인과 대화하는 자동차. 이거 사실 완전한 공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저 당시에. 그렇죠? 완전한 공상의 영역이었던 스스로 운전하고 운전자와 대화하는 자동차는 이제 거의 현실이 됐죠. 다이슨 스피어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다이슨 스피어는 비현실적이다 라고 지금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몽상가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꿈꿔야 됩니다.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